종신보험으로 해서 CO 플랜을 하려고 하면 이제 컨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법인에서 계약자 수익자가 됐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줘야 되잖아요. 네. 2010년도 이전에는 예규가 잘못 나와 있었어요. 법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라는 보험을 퇴직 시에 가져가면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퇴직하면서 받아가면 퇴직소득이지. 그렇죠. 근로소득이 이게 아니죠. 근로소득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2011년도에 프로젝트에서 얘기를 질문해가지고 퇴직할 때 가져가는 저축성 보험은 퇴직소득이다 하고 바꿨고, 아, 예. 2016년도에 보장성을 또 물어봐서 네. 퇴직할 때 가져가는 보장성 보험도 그 평가액은 퇴직소득이다.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장성까지 다 바뀐 게 불과 한 7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게밖에 안 됐군요. 네네.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가 됐는데 그 예규상으로만 보면 퇴직할 때 법인, 임원, 법인으로 해서 그 임원이 가져가야만 퇴직소득이냐. 근데 사실은 그쵸. 회사가 보유한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보험은 장기금융상품 자산이잖아요.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주든 주식을 주든 보험을 주든 그냥 자산이니까 예. 누가 가져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퇴직이면 법인, 대표, 법인 계약을 배우자인 임원이 퇴직할 때 네. 배우자가 받아가게 하자. 뭐 이런 컨셉들이 만들어져요. 부인, 피보험자는 남편이죠. 남편, 예, 예. 근데 기대수명상 누가 더 먼저 사망하세요? 아, 안타깝게도, 예. 대표가 남편, 먼저 예, 예. 기대수명만 놓고 보면 네네. 부인은 살아있는데 대표가 사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죠. 없죠. 네. 왜 없냐면 법인에서 배우자가 네. 퇴직금으로 받았잖아요. 네. 퇴직소득세 신고한 내 돈이죠, 내 돈. 내 돈 내고 네. 내 돈 수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건데 무슨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 퇴직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퇴직금으로 법인에서 배우자한테 준 것으로 보는 가액은 총 보험료가 5억이라고 하고 보험금이 10억이라고 할 때 네. 5억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내요? 보험금이 10억에 대해서 내요? 5억에 대해서 내는 5억이죠. 거죠. 네. 기납입 보험료하고 해약 환급금 중에 네. 큰 거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거예요. 네. 남편 사망했더니 보험금이 얼마 나왔어요? 10억. 네. 그럼 보험 차익이 5억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자 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소득세법상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비과세거든요. 그쵸. 제일 좋은 플랜이죠. 이거를 회사가 만들지 않고 개인이 가입하려고 하면 10억 보장 정도 하려고 그러면 보험료가 4억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쵸. 배우자가 그 소득이 없는데 이걸 내자니 너무 많은 부담이고,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내려고 그러면 소득세를 이미 다 내고 난 세후 소득으로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법인이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퇴직소득으로 해서 크로스로 해서 가져가게 되면 상호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개념들이 이후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명보험 상품은 단기납, 5년 납, 7년 납 이런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정말 비과세 되는 거냐,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되게 헷갈린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구체적으로 교육을 안 하는 듯해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13년도에는 프루덴셜에서 WM 센터장 할 때였는데 2013년 2월 15일 날 한번 법이 개정이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네. 그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냥 10년 이상 유지하면 네. 보험 차익은 비과세 전액 비과세. 13년 2월 14일까지는 액수 불문, 네. 보장성 저축성 불문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조건 딱 하나, 그거밖에 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 2월 15일부터 일시납은 2억이 생겼고 올납은 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17년도에는 일시납은 1억으로 축소되고 올납은 150만 원 이하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이 조건인 거잖아요. 거기에 저축성 보험 비과세이지 순수 보장성 보험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보장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 10년만 넘어가면 비과세인 거죠. 그러나 보장성이라도 10년 이내에 해약해서 차익이 생기면 과세죠. 딱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보장성은 거의 대부분 빠진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순수 보장성 성격이냐. 5년만 지나도 7년만 지나도 100%, 110%, 막 10년 지나면 120%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보장성이 저축성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손을 댈 여지는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나 기재부에서 아직 지난 10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대로인 거죠. 단 조금 위험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2013년 2월 15일에 세법이 한번 바뀌었고 네. 그때 이제 비과세 한도가 개인당 무한대였다가 2억으로 축소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번 2017년 4월에 한번 바뀌었고 개인당 2억에서 1억으로 줄었고 그렇죠. 월납 150만 원 조건이 생겼고 5년 납 10년 이상 유지가 네. 생겼는데 네, 그거는 전부 다 저축성에 대한 얘기인 예. 거지.
보장성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수 보장성은.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찜찜한 마음들이 있으니 보장성도 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성인 종신보험은 월납 150만 원 기준에 미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보장성 보험으로 월 1,000만 원을 했어요. 종신보험으로. 네. 그래도 10년 이상 유지하고 해약했을 때 네. 해지 차익이 생겨도 과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그걸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5년은 내자.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월보험료 1,000이 아니라 5,000을 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신으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 버리면 저축성이 그쵸. 돼버리면 예. 그때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라고 하면 월 150만 원이 저축성 한도잖아요. 네. 보장성 1,000을 가입해서 보장성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연금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 저축성으로 저축성이 바뀌니까. 돼버렸는데 전환과 동시에 과세 전환이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라고 하면 연금 전환하지 말고 감액 개념으로 해서 생활비 선인출로 가야죠. 그 부분의지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여전히 보장성을 유지하라 이거죠. 그러면 상관없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판매되는 컨셉이 7년 동안만 납입하면 납입기간 중간에는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하고 7년만 유지하면은 원금 이상 도달하는 저축이다.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은 7년까지만 유지하시고 깨셔도 비과세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7년째 11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걸 깨면 10년 이내 해지 차익이니까 과세가 되죠. 그쵸. 그죠? 그리고 3년 더 있다가 120이 됐어요. 네. 그때 해지를 하면 그건 상관없는 비과세죠. 거예요. 예, 예. 이런 상품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게 순수 보장성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세가 그거를 기재부에 물어보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꾸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도 않은 거지. 보험금은 보험료 낼 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발생 시 과세잖아요. 발생 시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아닐 수도 있는 거지. 90년대 후반부터 피사에서 의사시장을 거의 독식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의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상속세 징여세가 열거주의였거든요. 예. 지금은 포괄주의잖아요. 예. 열거주의일 때는 열거만 과세이고 그쵸, 예. 포괄주의는 타인의 기여가 들어가면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잖아요. 열거주의 시절에는 제가 의사 아버지인데 제 아들이 한 살입니다. 한 살. 그냥 용돈 50만 원 주는 거죠. 예. 증여재산은 5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받았으니까 얘 거잖아요. 그쵸. 그럼 1년에 600 받았어요. 네. 그럼 10년이면 6천 받겠죠. 네. 근데 미성년자 증여공제 예, 2천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6천에서 2천만 증여공제하고 네. 나머지 4천에 대해서 10% 400만 원 세금 내면 네. 이 6천은 얘 건 거죠. 그쵸. 이걸로 얘가 보험을 가입하면 그래서 월보험료를 50을 냈더니 한 살 미성년자 계약자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미성년자 사망해서 보험금이 나왔어요. 누구 거냐? 네. 열거주의 때는 얘 거죠. 네. 보험금에 과세 안 하고 네. 보험료 준 거에 대해서만 과세. 네네. 근데 포괄주의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여에 의해서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네. 이제는 보험금에 과세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3년도에 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포괄주의가 시작되면서. 네. 그 전에 90년대 후반에 가입했던 의사들은 나는 2003년 전에 가입했으니까 상관없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보험료 과세가 아니라 보험금을 준 거잖아요. 발생시법을 적용하니까 90년대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나는 포괄주의 시작되기 전에 가입했으니까 옛날 법을 적용하겠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포괄주의 시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타인의 기여, 아버지의 기여가 있었잖아요. 네. 용돈 준 거. 그걸로 보험금이 나왔으니까 보험금은 아버지 걸로 보는 거죠.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익자를 자로 하면 보험금을 받아도 종신보험일 경우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부자면 명백히 아버지가 내고 네. 자식을 준 거잖아요. 살아서 주면 증여세, 사망해서 주면 상속세. 네, 네네. 이렇게 되죠. 상속세, 증여세를 피하려면 네. 계약자가 수익자고 동일해야 되죠. 네, 네. 동일해야 되니까 자료를 맞췄는데 얘가 한 살. 그럼 아버지가 냈겠죠. 실제 불입자를 계약자로 본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은 용돈으로 냈다, 세뱃돈으로 냈다, 이 말이 안 돼.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를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건 증여잖아요. 소득은 용돈, 세뱃돈이 아니라 신고된 소득에 하나는 거죠. 상속신고, 증여신고, 양도신고, 종합소득신고처럼 그 미성년자가 소득신고가 돼 있어야 돼.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 하나 줄게. 상가에서 임대료가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소득신고 하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인의 자식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분량이 한 살도 임직원은 불가능하지만 주주는 가능하죠. 주주 만들어서 배당하자.
그래서 배당금으로 보험료 내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럼 아까 거기서는 증여세를 이미 냈긴 했는데 상속세 발생하니까 예전에 증여세 낸 거는 제하고 상속세를 그렇죠. 내는 식으로. 네. 또 하나를 더 나가 보면 보니까 자식이 미성년 15입니다. 그래서 아유 얘한테 미리 준 것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해봐야 지금은 소용없네. 그럼 종신보험을 부자로 일단 가입을 했어요. 네. 10년을 아버지가 냈어요. 총 20년 납인데 네. 10년 내고 나니까 아들이 25세가 됐어요. 네. 소득이 발생하고. 취직을 했잖아요. 예. 25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부자를 자부자로 바꾸자. 네. 반반 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형태는 자부자이잖아요. 사망해서 아버지가 보험금이 10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자부자니까 그거는 과세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세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료 납입 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이에요. 반반 냈으면 보험금도 반반인 거예요. 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상속재산, 반은 내가 냈으니까 과세 없다. 이렇게 되겠죠. 국세청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나요? 보험만 이렇게 유달리 혹독해요. 상속세 증여세법에 보험은 조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아예 그냥 일시금으로 네. 1억을 증여해 줬어요. 그럼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 빼고 예. 8천에 대해서 10%니까 800만 원 세금을 냈으니까 네, 또? 9,200 남았잖아요. 그 돈으로 자식이 뭐 할까 하다가 1억 받은 걸 1년 갖고 있다가 자부자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해서 보험금 10억이 나왔어요. 네. 보험료는 자기 돈으로 1억을 내고 네. 나중에 10억 발생하고는 내 돈 내고 내 돈 받은 거잖아요. 네. 과세 있어요, 없어요? 뭔가 질문은 있을 것 같았다고 답을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면 있다고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세 있다고 돼 있어요, 예규가.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돈을 준 거잖아요. 네. 세금도 다 내고 신고까지 다 끝내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받아갖고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받자마자 보험 넣었잖아. 보험 가입하려고 증여받았다. 그러면 보험금은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부에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타인의 기여가 되는 거죠. 그 증여와 보험 계약과의 구체적인 관계, 경제적 실제를 다 따져서 케이스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정말 국세청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져요? 예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바로 가입하면 보험 금액 과세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강의들을 한 100시간 하실 수 있다고요? 히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예. 지난 30년에 변천사가 어떻게 되고 이 예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중간에 어떤 예규도 변경이 되거든요. 네. 변경이 어떤 절차를 거쳤고 법조문이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모든 히스토리가 다 있죠, 저한테. 그런 케이스들을 대부분 연구하신 거잖아요. 뭐 제가 연구할 것도 없이요. 예. 본인들이 상담하러 오면서 예. 들고 와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그거만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부자 상담, 법인 상담이 한 3,000건 이상 되다 보니까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 있습니다, 저한테. 예. 부자들의 고민은 누굴 만나나 다 공통이잖아요. 거의. 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만 틀을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 누굴 만나도 다 똑같습니다.